안녕하십니까. 저는 세명대학교 저널리즘대학원에 있는 심석태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은 예비 기자들을 상대로 언론윤리를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30년 정도 현장에서 기자 생활을 하면서 언론윤리적인 고민을 직접 경험도 해보고 또 동료나 후배들로부터 상담을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한국은행과 국방부 출입처를 상대로 어떤 취재윤리적인 고민을 해야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취재보도윤리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떤 출입처를 가든 어떤 기사를 쓰든 기자는 항상 윤리적인 고민을 마주하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윤리적인 문제를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무엇이 윤리적인 문제인지 크게 고민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바로 언론 윤리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능 열쇠가 있기 때문입니다. 취재와 보도 윤리에 모든 고민을 풀 수 있는 일종의 만능 열쇠가 3개가 있습니다. 사실성, 공익성, 독립성 이렇게 3가지인데요. 이 3가지 열쇠만 잘 갖고 다니시면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취재 보도를 하더라도 어떤 윤리적인 고민이 생기더라도 어렵지 않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 3가지 열쇠에 덧붙여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법적 한계를 함부로 넘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취재 보도 과정에서 법을 어겼다가 문제가 된 사례들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물론 법과 언론 윤리가 충돌하는 지점도 존재를 합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언론 활동은 법 질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첫 번째 사실성 원칙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실성 원칙만 확고하게 추구를 해도 많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기자들 중에는 사실성 원칙을 좀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몇 가지 핵심적인 내용은 항상 머릿속에 유념을 하면서 취재를 해야 됩니다. 사실성 원칙은 모든 언론윤리 교범의 출발점입니다. 이 사실성 원칙을 충족하는지를 알려면 다음을 하나씩 점검을 해보면 됩니다. 먼저 한쪽 말만 듣고 기사를 쓰고 있지 않은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전문, 다시 말해서 전에 들은 얘기를 별도 확인 없이 기사를 쓰면 안 됩니다. 둘째는 복수의 독립적인 취재원으로부터 검증을 했는지 확인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른바 삼각 취재라는 것인데 삼각이라는 것은 기자를 중심으로 2개의 독립적인 취재원으로부터 확인을 했는지 그것을 따져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당사자의 반론을 듣는 겁니다. 형식적인 요식행위가 아니고 실질적인 반론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대로 된 반론을 듣는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중요한 절차이기도 하죠. 막상 보도가 되기 직전에 연락을 해보고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렇게만 일종의 알리바이를 만드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공식 문서를 구했더라도 정확한 맥락과 용도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녹취록으로 생생한 음성이 있더라도 녹취록에 담긴 내용이 사실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주장인지를 구별하고 주장일 경우에는 별도로 검증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을 그냥 문서가 입수됐다, 녹취록을 확보했다 이렇게 함부로 보도를 하면 사회적인 혼란만 초래하게 됩니다. 두 번째, 공익성 원칙으로 가보죠. 사실성이 매우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럼 사실이면 모두 써도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회적으로 정당한 공적 관심사여야 보도에 필요성이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공익성 원칙입니다. 그냥 내가 알았으니까 쓰는 거야 이런 걸 두고 가짜 저널리즘이라고 합니다. 바로 너 딱 걸렸어 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공인이라고 하더라도 사생활 녹취록이나 맥락이 없는 사진이 입수된 경우에는 정당한 공적 관심사가 아니라면 기사로 써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법적으로 써도 된다고 해서 모두 기사로 가치가 있는 건 아닙니다. 법이 보호하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공적 책무는 서로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익성 원칙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다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적 논의를 활발하게 하는데 이것이 도움이 되는 내용인가 하는 점이죠. 둘째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선정적인 관심거리 그리고 조회수에나 도움이 되는 가십거리가 아닌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세 번째는 정보의 입수 경위가 정당한 보도에 방해가 되지 않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불법적이고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취재를 한 거라면 보도의 정당성을 훼손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약의 위험성과 관련된 보도를 한다고 해서 기자가 직접 마약을 하거나 도청을 한다고 해도 안 되겠죠. 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건 공익성이라고 해서 항상 우리 한국 사회 전체의 이익을 기준으로 보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어떤 특정인의 개인적 이익이 아니라 어떤 공동체나 단체 등의 이익이기만 하면 모두 해당이 되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아파트 입주민 차원의 논의도 공익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특정한 개인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적인 원칙의 문제고 누구에게나 해당될 수 있는 기본적 이익의 문제라면 공익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정인에 대한 부당한 공권력 행사가 있었다. 이건 당연히 공익성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독립성 원칙을 보겠습니다. 이건 사실 크게 보면 공익성에 포함될 수도 있어요. 정말 사회 전체, 어떤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누군가의 사적 이익이나 특히 어떤 진영의 이익과 관련된 것, 특히 편들기 같은 목적이 아닌지를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매우 자주 나타나는 자사이기주의 문제도 독립성 원칙을 훼손하는 겁니다. 물론 독립성 위반에서 출발해서 실제로는 공익성도 위반하고 사실성 원칙도 위반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자기가 정의의 기준을 갖고 있다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회는 너무 많습니다. 역사의식이나 정의감 이런 것들이 많은 경우에 기자가 되는 동기로 작용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일단 기자가 된 뒤에는 이 모든 것을 언론 윤리적 방법론에 따라서 행해야 합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진영 또는 지지하는 사람, 소속 회사 그런 것의 이익이 기사 판단을 좌우한다면 사회적 해악을 끼치는 것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원칙에 덧붙여서 실정법을 어기거나 사회적인 양식, 상식, 그리고 공동체의 보편적 가치 등을 위반하는 것도 곤란합니다. 하지만 언론은 정말 중요한 공익적 가치를 위해서는 사실 확인이 된 것을 전제로 법적 한계에 도전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럴수록 평소 사실성과 공익성, 독립성을 꼼꼼하게 따지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겠죠. 다만 어떤 경우에도 일상적인 기사를 쓴다고 해서 법 위반을 하면 곤란합니다. 상식적으로 방법의 적절성 그리고 균형성을 항상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 일상적인 특종 취재를 하겠다고 남의 사무실에 침입하거나 문서를 훔치면 안 되겠죠. 하지만 취재원 보호와 같이 언론의 본질적인 기능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언론윤리 원칙도 실정법과 자주 충돌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법적 책임을 지고 취재원 보호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취재원 보호를 포기하게 되면 누구도 쉽게 언론을 믿고 정보를 주지 않으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핵심은 법적 책임을 부정하지는 않는다는 점이죠. 네, 또 위에서 언급한 법적 한계도 정말 중대한 공익적 필요가 있다면 재고가 가능하겠죠. 고도의 공익적인 사안이고 긴급성이 있고 또 다른 취재 방법이 없다면 이때는 어떤 실정법을 위반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 용인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확대 해석해서 고만고만한 일상적인 보도나 그렇게 중대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법이나 윤리를 위반하면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이 부분을 확대 해석하면 안 되고요. 신중한 판단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원칙들은 어느 출입처에서나 통용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럼 출입처별로 특별히 유의할 사항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볼까요? 국방부 취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국방부는 좀 특별한 출입처죠. 군이라는 강력한 물리력을 가진 취재원을 담당하기 때문이죠. 거의 모든 것이 비밀이고 중요하지만 취재는 매우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기자협회는 2012년에 국방부와 함께 국가안보 위기 시 군 취재보도 기준이라는 별도의 취재보도 준칙을 공동으로 제정한 것입니다. 이런 특별한 취재보도 준칙을 갖고 있는 출입처는 아마도 국방부가 유일할 겁니다. 이 취재보도 기준의 목적은 군은 국민의 알 권리를 고려해서 신속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언론은 국가안보와 장병의 안전을 고려한 신중한 보도를 한다는 겁니다. 이 내용이 바로 취재보도 기준의 서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군은 정보를 사실에 입각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지원하고 언론은 군사기밀을 보호하고 통제구역을 준수하며 각종 안전조치에 협조할 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방 관련 취재를 하는 모든 사람은 국방부에 등록되어 있든 그렇지 않든 이 기준을 숙지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런 준칙과 관련해서 한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엠바고입니다. 국방 관련 취재는 비밀도 많지만 그나마 제공되는 정보도 대부분이 엠바고가 걸린 것들이죠. 엠바고는 바로 보도유예지 않습니까? 원칙적으로 각종 군사훈련 같은 군사정보는 보도유예 등 사전에 정해진 조건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죠. 이 취재보도 기준의 군사기밀 보호 규정에도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엠바고를 기계적이고 관성적으로 다루게 되면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교적 최근 사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훈련 중에 미사일 오발 사고가 났던 적이 있죠. 밤 11시라는 늦은 시각에 훈련 중에 미사일 낙탄 사고가 났어요. 민간인들이 모두 목격을 해서 SNS 등을 통해서 이미 광범위하게 영상까지 유포가 된 상태였죠.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 하늘에서 무언가가 떨어져서 불이 났다, 의혹이 그대로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전에 설정한 군사훈련에 관한 엠바고를 지킨다는 이유 때문에 다음날 아침 7시가 되어서야 비로소 보도를 한 사건입니다. 그 사이에 온갖 루머가 퍼지고 지역 주민들은 불안에 떨어야만 했죠. 언론은 이런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정체불명의 낙하물 운운하며 엉터리 보도를 하는 촌극이 벌어졌습니다. 예정된 훈련과 다른 사고나 상황이 발생했는데도 엠바고를 기계적으로 준수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보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취재원과 협의를 하는 것이 필요했던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칙적으로 엠바고를 설정했던 애초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도 있는 상황이죠. 다음은 홍보성 보도와 언론 윤리가 충돌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국방 관련 보도 중에는 혹한기나 혹서기 같은 시기에 각종 군사훈련을 하는 모습, 그리고 군인들이 군사 퍼레이드를 하는 모습, 신무기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보도 과정에서 언론 보도의 사실성이나 공익성, 독립성 같은 원칙들이 훼손될 가능성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다음 질문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떤 답을 할 수 있을지 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군사훈련을 소개하면서 기자들이 군복과 같은 똑같은 복장을 하고 눈밭이나 뻘밭을 뒹구는 모습이 적절할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시청자들의 관심은 끌겠지만 이런 보도들이 취재 보도의 기본적인 거리두기, 사실 보도 관점에서 적절한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군사훈련에 참가한 사람들의 각오를 담은 상투적인 인터뷰가 과연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취재를 위한 진짜 인터뷰인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각종 장비나 신무기 관련 보도가 어느 정도로 사실에 부합하는지도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 장비의 홍보에 그치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지나치게 특정한 군사력을 과장하거나 폄하하는 것은 아닌지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특히 국방부에는 출입기자를 하다가 대변인을 하거나 대변인을 하다가 다시 출입기자를 하는 것과 같이 취재원과 기자의 경계를 넘나드는 특이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재 대상과 기자 사이의 독립성, 거리두기에 대해서 여러분 모두 깊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방 관련 보도에서도 사실성 원칙은 매우 중요합니다. 국방 관련 보도에서 사실성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1970년대 초등학교 교과서에는 펜의 힘이라는 단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세계 1차 대전 때 영국 데일리 메일이 국방부는 물론 독자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사실 보도를 해서 결과적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데 기여했다는 내용입니다. 당시 데일리 메일은 비록 전쟁 중이었지만 국방부 발표를 그냥 그대로 중계하지 않고 현장 취재를 해서 대포의 불량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실을 모르는 일반 독자들이 매국노라고 공격하며 신문을 불태우기도 했지만 결국 사실이 드러나고 국방부도 대포 개량에 나서서 전쟁을 이겼다는 내용입니다. 제목 그대로 펜의 힘은 사실 보도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도 사실성 원칙을 본질적으로 위반하면서 공익성을 달성할 수 없다는 점을 모두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재는 보도를 위한 정보 수집 행위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취재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누군가는 벌을 받을 수도 있고 잘못이 드러날 수도 있죠. 하지만 취재 행위가 취재원에 대한 응징이나 처벌일 수는 없습니다. 국방 관련 취재는 상대방이 물리력을 가진 군인이고 그의 모든 것을 비밀로 다루려는 조직을 대한다는 특성을 갖고 있죠. 이 때문에 종종 국방부 브리핑 시간에는 거친 설전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취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보 수집 행위여야 한다는 점, 그리고 중요한 부분인데 시청자들이 이제는 취재 과정 자체를 들여다보기도 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 소비자들의 눈높이를 의식해서 취재 과정에서 선을 넘지 않도록 신경을 쓰는 것이 중요해졌죠. 제대로 된 정보 수집과 확인을 하겠다는 의욕이 지나칠 경우에는 취재라는 행위의 본질적인 한계를 넘어설 우려가 생기는 겁니다. 과거에는 그저 취재 결과만 좋으면 된다 이런 생각이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취재 과정도 좋아야 합니다. 어려운 쟁점들을 어떻게 제대로 보도할 것인지, 어떤 문건이나 자료, 녹취록 같은 것을 입수했을 때 어떤 점검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또 엠바고는 어떤 기준에 따라 지켜야 하는지 같은 것들을 저와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특정한 출입처에만 국한되는 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사실성, 공익성, 독립성이라고 하는 세 개의 언론윤리의 만능 열쇠는 여러분이 모든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언론윤리적 원칙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어느 출입처를 가더라도 이 세 가지 원칙을 꼭 기억해서 모든 언론윤리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